5월의 아침, 대한그룹 본사 60층 회장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넓은 책상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이정호 회장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30년 넘게 일군 그의 제국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오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받아들었어요. 신입 비서는 언제 오지? 오늘부터 출근합니다. 최지연 비서입니다. 면접 때 회장님께서 직접 뽑으셨죠. 이정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엄격했어요. 회사에서 그는 얼음왕으로 불렸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으로 대한그룹을 국내 최고 기업으로 키워낸 사람이니까요. 들어오게 하세요. 문이 열리고 28살의 젊은 여성이 긴장한 표정으로 회장실에 발을 들였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또렷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최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그녀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내 일정과 회의 자료를 담당하게 될 거야라고 짧게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정중히 인사하고 비서실로 돌아갔어요. 첫날부터 압박감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생각하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솟아났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연은 회장님을 위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원두를 고르고 물의 온도를 맞추고 특별한 비율로 내렸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만들던 그 특별한 커피였습니다. 회장님, 커피 가져왔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정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은 커피잔을 그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잠깐, 이정호가 무심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갑자기 얼어붙은 듯 멈췄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어떻게 만든 거지? 지연은 놀라며 되물었어요. 맛이 없으신가요? 제가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정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의 목소리였어요. 이 커피를 어디서 배웠지?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어머니께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방법으로 커피를 내리셨거든요. 이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갑자기 밀려오는 기억들, 35년 전, 어느 작은 카페에서 만났던 그녀의 미소, 그녀가 내려주던 커피의 향기가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은혜입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져 카페 뒤에 어둡게 번졌어요. 지연은 당황해서 냅킨을 가지러 달려갔지만 이정호는 그대로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었습니다. 강은혜. 그 이름은 이정호의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순식간에 끄집어냈어요.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 그가 배신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지연이 급히 돌아와 쏟아진 커피를 닦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고개를 천천히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지연이 아닌 35년 전 강은혜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모양. 어떻게 그동안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미안하네. 갑자기 어지러워서. 이정호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어요. 조금 쉬면 괜찮을 거야. 지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커피를 준비해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이정우는 급히 손을 저었어요. 그 커피의 맛을 다시 느끼면 자신이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줄 수 있겠나? 지연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어머니는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카페를 운영하셨는데 손님들이 어머니 커피를 마시러 일부러 찾아오실 정도였어요. 이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카페, 커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요. 아버지는? 지연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떠나셨대요.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매우 똑똑하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저를 닮았다고 가끔 말씀하셨죠. 이정우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떨렸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생년월일이 언제지? 1989년 10월 15일입니다. 지연이 대답했어요. 이정우는 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자신이 강은혜와 헤어진 지 정확히 9달 후였죠.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어머니 사진 같은 건 혹시 갖고 있나?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40 중반의 여인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지연을 닮은 부드러운 눈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죠. 그럼에도 이정우는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사랑 강은혜였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가던 카페도 있어요. 지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조그만 카페인데 어머니가 젊은 시절 일하셨던 곳이라고 해요. 그곳에서 커피 내리는 법을 배우셨대요. 이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북동 카페, 자신과 은혜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었어요. 대학생이던 그 시절, 은혜는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유학 준비를 하던 자신에게 매일 특별한 커피를 내려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지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정우는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네. 그저 오래된 기억이 떠올라서. 이정우는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이만 가봐도 좋아. 오늘 일정은 취소하고 나 혼자 있고 싶네.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고 회장실을 나갔어요. 홀로 남은 이정우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고 구겨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강은혜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1988년 32살의 이정우는 미국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 몰두하던 시절이었죠. 성북동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24 은혜는 그의 삶에 갑작스러운 빛이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웃음, 진실된 마음, 그리고 특별한 커피는 이정우에게 잠시나마 일상의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이정우의 야망도 커졌습니다. 재벌가 딸과의 결혼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버지의 압박에 결국 은혜를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마지막 만남에서 은혜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 했지만 이정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섰을 뿐이었죠. 아이가 있었구나. 이정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강은혜가 그때 하려던 말이 임신 소식이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정우는 책상 위에 놓인 전화기를 집어들었어요. 비서실 최지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가져오게. 개인정보, 가족관계, 학력, 모든 것을 말이야. 오늘 안으로. 전화를 끊은 이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35년 전 성북동의 작은 카페에 머물러 있었어요. 은혜의 미소, 그녀가 내려주던 커피의 향기, 그리고 자신이 저버린 약속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딸이라면. 이정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정우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와 회한을 느꼈어요.
이틀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이정호의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시간이었지만 이정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이틀 밤을 꼬박 세우며 지연과 강은혜에 대한 생각으로 뒤척였기 때문입니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공손하게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보게라고 짤막하게 말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서둘러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지연의 생활기록부부터 대학 성적표,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불안에는 부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는 강은혜가 단독으로 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이정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출생일을 다시 확인했어요. 1989년 10월 15일 자신이 강은혜와 헤어진 지 정확히 9달 후였죠. DNA 검사가 필요하겠군. 이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연의 DNA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연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두려웠어요. 파일을 더 넘기자 지연의 대학 졸업 앨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정호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은혜를 닮은 눈매와 미소, 하지만 턱 선과 눈썹은 분명 자신을 닮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어 보였어요. 이정호는 서랍에서 자신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봉투에 넣고 개인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즉시 DNA 검사를 의뢰하게 최대한 비밀리에 진행하도록 결과는 오직 나에게만 직접 보고하라고. 전화를 끊은 이정호는 다시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놓쳤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지연의 첫걸음마, 첫말, 학교 입학식, 대학 졸업식.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대신 강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했겠죠. 죄책감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게. 이정호가 서류들을 급히 서랍에 넣으며 말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전 회의 자료와 커피 가져왔습니다. 이정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신입 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딸이라는 시선이었죠. 어제는 왜 갑자기 휴가를 냈지? 이정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이 직원들의 일정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경우는 드물었으니까요. 어머니 제삿날이었습니다. 이정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강은혜의 기일이라니. 자신은 그녀가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조차 몰랐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폐암이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힘들게 투병하셨지만 결국 이정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은혜가 혼자 병마와 싸우는 동안 자신은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돈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회장님께서 이상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를 아셨나요? 이정호는 순간 당황했어요. 아직 모든 것을 털어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저 내 이야기가 가슴 아파서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지연은 살짝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그녀는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이정호는 책상 서랍에서 지연의 서류를 다시 꺼냈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그녀의 인생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지연은 어린 시절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강은혜는 카페를 운영하며 홀로 딸을 키웠지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던 모양이었죠. 이정호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그녀들 곁에 있었다면 이런 고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검사 결과였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녀 관계가 맞습니다. 확률은 99.9%입니다. 이정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최지연은 자신의 친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또 지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죠. 그날 오후 이정호는 지연을 불러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나? 회사 관련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북동 카페에서 만나지. 내 어머니가 일하셨다는 그 카페 말이야.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아세요? 이정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입술은 떨릴 뿐이었어요. 토요일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마. 토요일 아침, 이정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정장이 아닌 캐주얼한 차림으로 옷을 갖춰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니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많아진 검은 머리카락, 주름진 눈과 강은혜를 떠났던 35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오늘은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이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밤새 준비한 말들이 있었지만 막상 이 순간이 되니 모든 언어가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말로도 35년의 부재를 메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북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호는 과거의 기억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에 강은혜와 함께 걸었던 이 거리, 그녀의 손을 잡고 걸었던 그 카페까지의 길.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의 마음속 죄책감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카페 앞에 도착한 이정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커피 향기가 그를 반겼습니다. 35년 전과 달라진 인테리어였지만 창가의 자리만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죠. 은혜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회장님? 지연의 목소리에 이정호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녀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기다렸나? 미안하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은혜와 닮아 있어 이정호의 가슴이 아파왔어요. 여기 특별한 장소인가 봐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하셨거든요. 젊었을 때 이곳에서 일하며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정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랬겠지.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지연은 능숙하게 설탕과 크림을 넣어 저었어요. 은혜가 하던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이야기라면서요? 주말에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좀 의외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 회사 이야기가 아니야. 지연의 눈빛이 의문으로 가득 찼어요. 그럼 내 어머니 강은혜 씨에 대한 이야기야.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이정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5년 전 이 카페에서 찍은 자신과 강은혜의 사진이었어요. 나는 내 어머니의 첫사랑이었어.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내 아버지야.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정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농담이시죠? 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 부녀 관계가 맞아. 지연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DNA 검사를 했다고요? 미안하네. 하지만 확인이 필요했어. 지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가 혼자 저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세요? 암으로 쓰러지셨을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은 저뿐이었다고요. 이정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의 모든 말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당신을 기다리셨어요. 내 아버지는 꼭 돌아올 거야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오지 않았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알고 있었다면 내가 너희 곁에 있었을 거야. 정말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미혼모의 아이를 인정했을 것 같아요? 재벌가와 결혼해서 회사를 키운 당신이? 이정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은 날카로운 진실이었습니다. 과연 당시의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을까? 24세 야망 넘치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은혜와 아이를 선택했을까?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뭘 바라길 원하시는 건가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저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너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지.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앨범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셨죠.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의 이정우와 은혜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카페에서, 한강에서, 남산에서 행복한 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내 아버지는 큰 꿈을 가진 사람이라며 자랑스러워하셨죠. 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정호의 눈물이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지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을 뺐어요. 지금은 시간이 필요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이정호는 그대로 앉아 창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35년 전 이 카페에서 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그 날처럼 말입니다. 그날 이후 회사에서 지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정호의 책상에는 사직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았지만 지연에게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이정호는 강은혜와 지연의 사진을 바라보며 지나온 날들을 후회했습니다.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친 채 쌓아 올린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것도 어쩌면 은혜와 지연에 대한 속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정호는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지연의 빈자리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사직서는 여전히 그의 서랍 속에 미결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한그룹의 모든 직원들은 회장님의 기분이 예전보다 더 어둡고 차가워졌다고 수군거렸죠.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연이었습니다. 회장님, 지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려왔어요. 이정호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연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묘소에서 이정호는 즉시 일어섰어요. 지금 가겠네. 1시간 후 경기도 양평의 작은 묘지에 도착한 이정호는 비를 맞으며 언덕을 올랐습니다. 묘지 앞에는 지연이 우산을 쓴 채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으로 다가간 이정호는 강은혜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자주 오나? 이정호가 조용히 물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요. 오늘은 어머니 생신이에요. 이정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강은혜의 생일조차 몰랐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미안하구나. 지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났죠. 어떻게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지. 하지만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일기장? 이정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해요.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강은혜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1988년 8월 20일, 오늘 정우 오빠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곧 유학을 떠난다는 오빠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언젠가 꼭 돌아올 거라 믿는다. 1989년 10월 15, 오늘 딸이 태어났다. 너무나 예쁘고 소중한 내 딸. 정우 오빠를 많이 닮았다. 언젠가 오빠가 돌아와 우리 지연이를 보게 될 날을 기다린다. 그렇게 페이지마다 강은혜의 그리움, 기다림,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내 아버지는 꿈을 위해 노력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이정호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2022년 3월 2일, 의사는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지연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지만 그 아이가 상처받을까 두렵다. 하지만 언젠가 정우와 지연이가 만나게 되길 바란다. 내가 못다한 사랑을 두 사람이 나누길. 정우야,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했어. 이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정우는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원한다면 내 딸로 인정하고 싶네. 법적으로도 그리고 마음으로도.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서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천천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이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은 함께 강은혜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들어왔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커피 드실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묘지를 내려오며 이정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지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젠 사장님의 딸이 아닌 그저 최지연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나도 존중하마.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정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강은혜와의 만남, 그리고 회사를 키우기 위해 했던 결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지연은 어머니와 함께했던 추억,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어머니가 들려주던 아버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별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그 별이 뭔지 몰랐죠. 이제 알 것 같아요. 대한그룹이 그 별이었군요. 이정호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 별을 좇느라 정작 가장 빛나는 보물을 놓쳤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회사로 복귀했고 이정호는 그녀를 특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퇴근 후에는 종종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달이 지난 어느 날 이정호는 변호사를 불러 지연의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시작했어요. 그는 딸에게 미리 상의했고 지연은 오랜 고민 끝에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강은혜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약속이야. 이정호는 서류에 서명하며 중얼거렸어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대한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정우 회장이 중요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이 퍼졌기 때문이었어요. 업계에서는 그의 은퇴 발표나 회사 매각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오전 11시 이정우는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옆에는 지연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정우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어요. 35년 전 제가 사랑했던 여인과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가 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죠.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정호는 잠시 물을 마시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우리의 딸을 혼자 키웠습니다. 훌륭하게 말이죠. 그리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딸이 몇 개월 전 저의 비서로 입사했습니다. 이정호는 옆에 선 지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긴장감과 함께 따뜻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최지연 씨가 저의 친딸임을 인정하고 법적 상속자로 등록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부었어요. 플래시 세례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정호는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죠. 저는 35년 동안 놓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최지연은 앞으로도 대한그룹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한 혜택 없이 말이죠. 질문이 계속되었지만 이정호와 지연은 더 이상의 인터뷰를 거부하고 회견장을 나왔어요. 회사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정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니? 이제부터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텐데. 지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정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으로 지연의 입에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이후 대한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딸 인정 소식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지만 이정호의 솔직한 태도와 지연의 당당함에 대중의 호감도가 높아졌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처음에는 동요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지연이 갑자기 특혜를 받을 것이라 우려했고 또 어떤 이들은 회장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한 명의 직원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권위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했기 때문이었죠. 이정호는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그녀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강은혜의 따뜻함과 자신의 사업 감각을 모두 물려받은 딸이었어요. 점점 그는 지연을 단순한 딸이 아닌 자신의 후계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어르신께서 퇴원하셨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는 회장님이 아닌 사장님으로 불렸습니다. 6개월 전 그는 회장직에서 물러나 지연에게 사장 자리를 물려주었기 때문이었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남아 조언자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병문안 같이 가실래요? 지연이 사무실에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가자. 두 사람은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정호의 아버지, 즉 지연의 할아버지는 처음에 혼외자인 손녀를 인정하기 힘들어했지만 지연의 진심과 능력에 차츰 마음을 열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자주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기일이네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묘소에 들렀다 가자. 할아버지 댁에 들르고 난 후 두 사람은 양평의 묘지를 찾았어요. 강은혜의 묘 앞에 꽃을 놓고 함께 묵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시고요. 회사도 잘 운영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정호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야, 우리 딸 정말 훌륭하게 키워줘서 고마워. 내가 못했던 몫까지 내가 다 해주었구나.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성북동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곳은 이제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가 되었어요. 매달 은혜의 기일에 함께 찾는 곳이었죠. 아버지, 저 생각이 있어요.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떤 생각인데?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돕는 재단이요. 이정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강은혜 장학재단. 아름다운 이름이야. 그날 밤 이정호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은혜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이제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늦게나마 약속을 지켰네, 은혜야. 이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앞으로 내가 잘 지켜볼게.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 세심한 정성을 담아내린 그 커피였어요. 아버지, 오늘도 어머니 커피 드세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이정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고맙구나. 내 어머니가 준 2가지 선물, 너와 이 커피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란다. 지연은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분주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평온했어요.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소중히 채워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은혜가 남긴 커피 향기처럼 그들의 인연은 이제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절된 과거가 아닌 이어진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어요. 이정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강은혜 장학재단 설립회에 시작하자. 내 어머니가 보고 있을 거야.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커피 향기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봄이 찾아온 성북동, 강은혜의 커피라는 간판이 달린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카페 안, 지연은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커피를 제공하는 이 작은 카페는 개업한 지 한 달 만에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지연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이정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이정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은 젊음을 되찾은 듯 생기 있게 빛났어요. 오늘도 손님이 많구나. 네, 특히 강은혜 장학재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카페 한쪽 벽에는 강은혜의 사진과 함께 장학재단 소개가 걸려 있었어요. 이미 20명의 한부모 가정 자녀들이 장학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카페의 수익금 일부도 재단으로 들어가는 구조였죠. 자리에 앉으시죠, 회장님. 지연의 남편인 민수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는 지연이 대한그룹에서 일할 때 만난 사내이사였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에서 이정호는 평생 가장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정호는 단골 석인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35년 전 강은혜와 함께 앉았던 그 자리였어요. 손자는 어디 있나? 할아버지. 5살 된 남자아이가 달려와 이정호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름은 은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이름이었어요. 우리 은호, 학교는 잘 다니고 있나? 이정호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네, 선생님이 제가 그린 그림이 제일 예쁘대요. 은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지연이 특별한 커피를 내려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커피입니다. 이정호는 커피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 향기 속에서 여전히 강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사장님, 이사회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알려왔어요. 이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대한그룹의 명예회장으로 중요한 결정에만 참여했어요. 일상적인 경영은 지연이 맡고 있었죠. 처음에는 재계에서 여성 CEO에 대한 편견이 있었지만 지연의 뛰어난 경영 능력은 그런 편견을 모두 깨뜨렸습니다. 은호야, 할아버지는 회사에 가봐야 해. 이정호가 손자의 볼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저녁에 와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한대요. 은호가 물었습니다. 이정호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꼭 갈게. 카페를 나서는 길, 이정호는 뒤돌아 카페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지연과 은호, 그리고 민수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어요. 강은혜의 사진 옆에 걸린 가족 사진에는 이정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은혜야, 보고 있지?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한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약속할게. 남은 인생 지연이와 은호를 위해 살 테니. 대한그룹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정호는 오늘의 이사회 안건을 검토했습니다. 대한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마이너스 강은혜 장학재단 확대 방안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지연이 제안한 안건이었습니다. 이정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과 추억이라는 것을요.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그에게 알려준 삶의 진리였습니다.